안녕하세요. 핫쌤엄마TV의 핫쌤입니다. 어떻게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와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갈 수 없어서 남편 혼자만 갔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거실에서 뒹굴뒹굴하며 영화도 같이 보며 여유를 조금 즐겼지요. 그러다가 제 영상 구독자님이 70명이 넘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되었고 영상을 3개밖에 안 올렸는데 제 팬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고3 학부모님들은 설날 연휴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아이들 입시 걱정이 한가득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자료를 정리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월별로 나누어서 학부모님들이 그때 아셔야 할 저의 입시 경험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고3 학부모님들의 런닝메이트가 되어드릴게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고3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입 전형 용어예요. 한 번에 다 하면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1탄, 2탄으로 나누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탄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용어는 3가지입니다. 대입 전형 모집 시기별 용어인 첫째, 수시, 둘째, 정시, 셋째,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아시면 좋아요. 먼저 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대학에서 성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아갑니다. 흔히들 교과 전형이다, 학종이다, 논술 전형이다, 실기 전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수시는 60%에서 70% 아이들을 뽑아가는데요. 보통 6번의 기회를 줍니다. 혹시 수시 납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시에 한 곳이라도 붙으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웬만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 지원 6회 지원 제한에 예외인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모두 11개 대학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204개 대학 중 6회 지원 예외 대학은 산업대학인 청운대, 호원대 등 2개 대학이 있고 특별법 설치 대학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들 하죠.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 특성화 대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지스트라고 불리는 광주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고 불리는 울산과학기술원,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찰대학,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예요. 이 학교는 수시 지원 원서를 6개를 하고 깍두기처럼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11개의 학교는 붙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수시 원서는 6장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등록한 포항공대 포스텍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긴 한데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속해 있어요. 붙으면 꼭 가야 하고 아예 정시로 뽑지도 않아요. 수시로만 아이들을 뽑아요. 수시에서 탈락하면 정시에서는 포항공대 포스텍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저희 아이가 간 포항공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를 모두 7장을 썼어요. 서울대 직윤 전형으로 산업공학과를, 카이스트는 학추 전형으로, 포항공대는 일반 전형으로 썼어요. 연세대는 면접형으로 컴퓨터 과학과를, 또 한 장은 혹시 몰라 연세대 활동 우수형으로 컴퓨터 과학과를 썼어요.
이렇게 한 학교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이 있어요. 고려대는 학추 전형으로 컴퓨터학과를 썼고 계열 적합형 전형으로 데이터 과학과를 이렇게 2장을 썼어요. 이렇게 모두 저희 아이는 총 7개의 원서 접수를 했어요. 수시는 원서 접수 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자 발표는 학교마다 달라요. 연세대 면접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버려서 연대 활동 우수형 전형은 아예 우리 아이가 면접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연세대가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안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것이 걸려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수시 전형에서 대학마다 설정해 놓은 합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서류를 보고 뽑아주긴 하는데 너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우리 대학에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작년에는 연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안 걸려 있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고대와 서울대는 걸려 있었고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에서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기준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네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었는데 올해는 원래대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돌아갔다고 해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서 원서 쓸 때는 모두 장밋빛이었는데 수능을 아이들이 보고 나서는 우수수 그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 영상 대문에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최초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은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충분히 넉넉히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수시에서는 저희 아이처럼 아이들이 중복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비 번호를 줘요. 최초합 아이가 등록을 안 하면 그 다음 예비 번호를 받은 아이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저희 아이는 포항공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연대 컴퓨터과학과와 고대 컴퓨터학과의 예비 번호를 받은 아이가 저희 아이 대신 아마 등록을 했을 거예요. 이제 수시에 대해서 대충 아셨나요? 되도록 수시에서 아이가 붙는 게 좋아요. 그러면 12월 말이면 아이 입시가 끝나는 거예요. The end. 그런데 아이가 입시의 전략을 잘못 세웠거나 운이 없으면 6개에서 모두 광탈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도 못 붙는 거죠. 그러면 1월 초에 정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시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정시는 30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데 가군, 나군, 다군에 학교들이 분류되어 있어서 총 3번의 지원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정시 지원은 안 했으니 정시 지원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해서 3군데 중 합격한 한 군데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정시는 대부분 재수생이나 N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 군데라도 붙으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이마저도 떨어지면 2월에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해야 돼요. 이번엔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 이후 결혼 발생 시 대학 자율로 모집하는 거예요. 펑크난 구멍을 메꾸는 건데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거의 추가 모집이 없겠죠? 수능 점수 100%이고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갖는다고 해요. 지금까지 대입 전형, 모집 시기별, 입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나요? 정리해보자면 수시는 9월에 지원서를 내고 총 6회 지원 제한이 걸려 있고 아이들이 학생부와 자소서와 면접, 실기 등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아이들을 먼저 뽑아가요.
뽑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참 고맙겠죠. 우리 아이를 뽑아주면 그 대학이 더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시에서 우리 아이가 한 곳도 붙은 대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로 1월에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해서 한 군데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2월에 있는 추가 모집은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수시나 정시에서 반드시 한 군데는 붙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1년 동안 런닝메이트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입시 용어 마무리 2탄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